안녕하세요. 도와줘쌤지의 진우쌤. 설찬쌤입니다. 자, 설찬쌤, 요즘에 전기기사 자격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거 실감되시나요? 맞습니다. 저희 학원이나 인강 수강생 분들 중에는 전기 전공이 아닌 분들이 전기기사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 비전공자 분들까지도 이 전기기사 자격증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전기기사를 따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설찬쌤, 오늘의 고민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20년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퇴직 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하던 중 주변에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추천받았습니다. 제가 비전공자라 전기기사를 따더라도 이 나이에 취직이 가능할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전기 자격증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정년이 없는 자격증. 어떤 자격증을 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전기 자격증은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워크넷 채용 공고에서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 상위 10가지 종목에 있어서 이 전기기사가 무려 4위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확실히 많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 워크넷 채용 공고에서 또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 분야 위주로 보면 전기, 전자 분야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워크넷 채용 공고에서 많이 요구하는 등급별 자격 탑3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3순위, 기능사도 3순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순위를 차지를 했고요. 전기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처럼 전기기사 요것뿐만 아니라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장 어쨌든 전기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딱 알아놓으시면 자신 따서 할 게 많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봤을 때 이분의 연령대를 40대 내지 50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조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하시고 나서 전기기술인협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경력수첩을 일단 먼저 발급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경력이 없으시게 되면 시설관리자로 조금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업체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처음에 경력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월급이 많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250 정도 이렇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월급이 조금 작더라도 우리 시설관리자를 해가지고 2년 동안 경력을 조금 쌓으시게 되면 나중에 경력수첩에 2년 경력을 추가해서 중급기술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중급기술자가 되게 되면 다른 아파트라거나 대규모 건물에 전기안전관리자라거나 또는 시설관리 대행이라거나 이런 것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취직했던 곳보다는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수첩부터 먼저 발급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자로 일을 시작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을 쌓아서 중급기술자로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안전관리자 자격에 있어서 어떤 요건이 되는지 참고사항으로 안내를 좀 드리자면, 자, 우선 우리가 전기기사 자격증을 먼저 땁니다. 그럼 이때는 실질적으로 10만 볼트 미만 그리고 1500kW 미만의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부분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사를 따고 1년 실무 경력을 쌓으시면 이때는요 10만 볼트 미만 2000kW 미만의 전기설비 공사, 유지 및 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쌓아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 된다. 그럼 이때는 모든 전기 설비를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경력은 자격증을 따고 나서부터 산정이 된다.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더라. 그럼 당연히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우리가 또 충분히 이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20, 30대 전공자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내용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대학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학년 때부터 산업기사, 4학년 때부터는 전기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공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공무원, 군무원, 그 다음에 저희처럼 강사들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LC나 여러 가지 전기 업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따야지 자격 요건이 되는 것도 많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가산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직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초봉이 높다. 그래서 보통 4천 이상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하면 많은 분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공기업 시장을 좀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공기업 시장이 조금 좁아졌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생활하는데 이 금전적인 게 고려가 돼야겠죠. 이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공사 설계라든가 공사 시공 혹은 이 감리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이나 경력을 좀 쌓아 보십시오.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아니라 힘들지만 노력을 해서 시간적인 짬을 내 가지고 여기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원래 원하셨던 공기업도 같이 노려보십시오. 그러면 중간에 생활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 없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앞에서 이제 여기 슬찬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셔가지고 경력을 쌓게 되면 또 중급 기술자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요건하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겠죠. 이 외에도 다양한 수험과 진로에 관련된 고민들을 영상 댓글로 날려주신다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도와줘 쌤즈.